반갑습니다. 국회 안에 와서 이 3층의 의원회관에 강의실에서 연설한 적이 있는데 이 윈스콘신 대학에 이렇게 강의를 초청해 주신 우리 이계춘 주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는 강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로 강연을 해요. 강연. 그러니까 제가 주제가 없이 주로 강연을 해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미국 CIA에서도 한국의 허경영이가 차기 대통령 랭킹이다. 이렇게 연락이 올 정도니까 하여튼 여자들 스타킹 조사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스타킹 어느 걸 좋아하냐니까 허경영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반은 내 이름을 들먹거린대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 그러는데 허경영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상품이 돼가지고 어떤 여론조사든 제품조사든 뭐든 제 이름이 1등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나는 항상 안티를 만들지 찬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백척 하니까 알겠죠? 대한민국의 운명은 백척간두다. 그러니까 담장 꼭대기에서 한쪽은 망하는 것이고 한쪽은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담장 위에 서 있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면 세계 통일, 이쪽으로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없어져요. 이런 유냐, 무냐 이런 지경에 나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작년 3월, 2월, 3월, 4월에 미국의 아태 위원장 코리 가너를 만났어요.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그때 바로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했어요. 코리 가너가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트럼프한테 전쟁 비용을 결제해주면 상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결제해주면 바로 북한을 쳐들어가는 자금이 완료되니까 코리 가너가 결제를 안 해주면 트럼프가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코리가 제가 가서 만났어요. 내가 딱 들어가는데 문정연 씨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엇갈린 거죠. 문정연 대통령 안보 특보가 나오더라고. 그때가 내일 모레 하와이에서 군사 장군들이 전부 집합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전날이죠. 그래서 내가 코리를 만나가서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 왜?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스타일이죠. 나는 안 되는 이유를 FVID.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나는 이런 핵을 갖다가 충분히 검증 가능하게 되돌 수 없게 폐기해야 된다. 폐기는 북한이 해야 돼요. 충분이라는 것은
일부 핵은 남겨놔야 된다. 이거는 검증 가능하게, 이거는 되돌릴 수 없게, 저거가 포기해야 된다. 이걸 나는 코리 가드너한테 주장하고, 코리 가드너는 완벽하게 검증 가능하게, 퍼먼트리. 이 퍼먼트리는 뭐냐면은 영구적으로, 이거는 되돌릴 수 없게, 이거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파이트, 전쟁하자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트. 이거는 엘리미네이트는 뭐냐면 이거는 미국이 직접 제거하겠다. 아니면 미국이 직접 제거하지 않는 거,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거는 못 믿겠다. 이거는 북한 스스로 폐기하는 거예요. 디스멘틀. 그래서 이거를 놓고 북한의 핵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지, 북한 핵을 가지고 이라크를 쳐들어가듯이 왕창 쳐들어가보니까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괜히 이런 소모적 전쟁을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내 말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루비오를 만났어요. 루비오가 누군지 아시죠? 루비오. 트럼프하고 붙을 때 1등 한 사람. 처음부터 1등으로 쭉 나간 루비오 대통령 후보를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5월 5일 날 트럼프를 미국 클리브랜드 모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설득했죠.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 없어졌어요. 그때 내가 트럼프와 코리 가드너와 코리 가드너를 만날 때 내가 그 사람들 눈에다 뭘 넣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야. 눈에다가 에너지를 넣었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조용해져 버려. 그날부터 싹 미국 전체가 조용해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미국을 갈 때 미국에서 나를 초청했는데 누구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딸하고 같은 비즈니스 자리를 딱 예정돼 있어. 그래서 내가 대한항공 트럼프 딸은 이 동계올림픽에 왔다가 가고, 나는 트럼프 딸하고 같은 비즈니스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가니까 워싱턴 공항에 트럼프 딸을 만나려고 기자가 엄청 나와 있어요. 근데 트럼프 딸은 공항 할주로 해서 다른 차를 타고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가니까 기자들이, 아이, 그 트럼프 딸 어디 갔냐고. 저 공항에서 가버렸다고 안 했어. 그럼 허경영 씨나 인터뷰하자고. 내가 거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자들이 트럼프 딸을 만나는 걸 실패를 했죠. 지금 한반도는 어떤 위기입니까? 한반도가 무슨 위기죠? 백척간두. 이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누란의 위기죠? 누란의 위기죠? 네. 그러니까 백척간두라는 이런 누란의 위기에 내가 미국에 가서 아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 뭐 여러 사람 한 10명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한반도 전쟁은 에너지까지 넣어가지고 스톱했다. 근데 내보고 모 방송사가 트럼프를 만나지 않았다. 이래가 텔레비에 나왔죠? 네, 그게 전부 가짜입니다. 이번에 그 경문이라고 조선중앙에 미국의 대통령 6명의 자문위원 한 임청근이라는 분이 경문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네, 거기에 제가 경문이지. 신문 원본을 좀 펴봐. 이게 조선일보의 무슨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허경영 전 총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사원들을 만난 건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고문이 6명의 고문, 여기 닉슨, 포드, 그 다음에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그 다음에 트럼프. 이 대통령 고문을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렸어요. 이 사람이야, 임청건. 미 대통령 고문이 딱 올리면서 한국의 대통령치고 자기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의 언론이 요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를 조중동에 전면 광고를 냈어요. 이게 이 사람이 4번째 낸 겁니다. 한 번만 낸 게 아니고 돈 몇 억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허경영이가 트럼프를 안 만났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참 제가 억울한 부시를 만나고 왔는데 부시를 안 만났다 하니까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이 증언을 했어요. 허경영 씨가 백성학 씨가 부시를 만나는 자리에 허경영이가 부시하고 있더라. 그 신동아에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는 20년 전에 부시를 만나고 금년에 트럼프를 만나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언론이 백척간두에 서 있고 우리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고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고 정치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는 전체 국회의원을 다 내보낼 것이고 국가혁명당 나는 8월 15일 날 국가혁명당 총재로 취임합니다. 8월 15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TV에 생방송에 나간 거 아시죠?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있으면 쫓겨나는데 정확하게 청와대가 구판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겠고, 두 번째, 국회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한 법이 무슨 법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만든 법, 우리나라 망하는 법, 국회 선진화법. 그것이 한반도 경제 망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반수로서 뭐든지 법이 팍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반수 이상이 되는 180명 이상이 돼야 법이 통과하게끔 선진화법을 만들어 놨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책이 한 개도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당이 오케이 안 하면 그 법은 하나도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야당 후보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서 여당이 막 처리하니까. 그러나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답시고 국회 선진화법을 자신이 만들어놨. 자신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야. 허송세월 마고 있다가 쫓겨난 거죠. 그 선진화법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시 일어나 국민 탄핵을 받아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당선은 51%를 붙는다. 그래서 6가지 말했죠? 6가지가 하나도 안 틀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튼튼한 배경에다가 새누리당의 그 튼튼한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날 거라고 말한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언제 죽는다 이런 거는 누구나 예언을 아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쫓겨난다, 이 시나리오를 대통령 되기 전에 51%로 붙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삼성의 이건희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이건희 씨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삼성은 마크를 빨간 걸로 바꿔야 된다. 왜? 이건희는 왕금이상이에요. 이건희는 왕금이상이니까 이렇게 거미줄을 쳐나온 게 이게 반도체예요. 그렇죠? 여기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걸음을 걸을 때도 거미처럼 이렇게.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그 왕금이 상이 쓰러졌으니까 누가 이제 회장이 되겠어요? 이재용이는 용상이야. 용상은 빨간색을 해야 돼. 적색을. 적색, 그죠? 적색 마크로 바꿔라. 안 그러면 삼성은 앞으로 큰 손실을 본다. 그랬는데 바꿨나요? 내 말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반도체가 폭발을 해.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한 100조 정도 명예 손실을 봤어. 그 다음에 또 삼성이 뭘 실수했습니까? 그러더니 요번에 또 뭐 일이 터졌죠? 일본하고. 근데 여러분, 일본하고도 우리나라 외교는 근본이 빵점이야. 근본이 빵점입니다.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한테 가서 포괄 협상을 해서 포괄적 협상. 민국에 일본이 끼친 모든 피해는 이걸로 끝내겠다. 얼마 주면 되냐? 8억 불 달라. 거기서 유상 3억 불. 나머지 무상.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때 모든 협상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이걸로 끝낸다. 사인했어요. 돈 받아왔어요. 그러면 전임자가 독재자로 해서 외교관계에서 성립된 걸 지금 대법원에서 작년에 일본 기업 한국에 피해 준 거 물려내라. 이거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매너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갈수록 몰락해가기 시작해요. 그러한 일본은 300년 된 기업이 1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100년 된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100년 된 기업이 두산 하나밖에 없어. 그런 이런 나라에 무슨 핸드폰이 폭발 방지하는 필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앞으로 50년 정도 걸려야 일본에서 지금 우리한테 팔고 있는 그런 반도체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한국의 모든 반도체 끝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기술의 핵심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만 잘났다고 하면서 선조들이 조약을 맺은 것을 갖다가 협약을 맺은 걸 갖다가 이거 무슨 장난처럼 취급하고 이제는 이런 정권이니까 우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독재자고 한 거. 이러면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 민족은 자기 어머니가 위안부 갔으면 돈을 8억 불을 받았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위안부에게 상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 그걸 안 해줘놓고 일본에다 뜨는 거예요. 기업들이 일본에서 피해본 거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그만큼 벌어놓고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각계전투를 하게끔 만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생충 같은 민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100번 사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일본에 가서 미안하다고 사죄할 거예요. 왜 그러냐? 외교 관례는 지켜야 돼. 조약을 해서 돈을 가져왔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8억 불 가져왔는데 제일 먼저 공화당에서 당사를 하나 지읍시다. 대통령이 이거는 국민의 피와 땀이니까 우리는 작업복 입더라도 공장을 지어서 내 자식 후손들만큼은 사람답게 좀 살게 하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 내무부 장관이 각하 내무부 청사 하나 지읍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한 열흘 동안에 돈을 받아다 오니까 수많은 데서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니 대통령이 안 된다. 포항제철, 고속도로, 산업시설 그 외에 이 돈은 쓸 수가 없다. 못을 박아버려.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를 날개 돋치듯이 급성장시켰어. 그때 북한은 160불이야. 그럼 우리는 그때 68불, 60불 이럴 때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아. 그럴 때 정말 북한의 수풍수력 발전소 전기까지 꺼서던 민족이 유해사변 나오고 나서 전기는 끊겼지만은 어쨌든 엄청난 박 대통령의 그 강력한 지도력으로 그나마 그 돈을 가지고 산업시설에 투자했어요. 근데 월남, 티베트, 라오스,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그 돈을 몇억 불씩 받은 돈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다 닦아서 버렸어요. 골프장, 대통령 전용 골프장 짓고, 뭐, 대통령 뭐 비행기 사고, 막 이래가지고, 그 돈을 다 닦아서 국민한테 돌려준 게 없어. 박정희 대통령만 그 돈을 돌려줬다. 국가에 기여하는 데만 쓰고, 일절 10원도 안 닦았었어.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오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튼튼한 배후를 지니고 있는 박근혜가 갑자기 쫓겨날 거라고 내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 내가 미친 사람으로 욕태백이를 얻어먹었어. 아, 남 대통령 되는데 뭐 초상, 왜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은 도대체가 뭘 보는지 모르겠어. 내가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장했어요. 요새는 그 3천만 원이 5천만 원 올라갔어요. 애 낳으면 5천만 원인데 결혼하면 1억이 아니라 3억이야. 1억은 무조건 남녀한테 5천만 원씩 주고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영구적으로 줘. 영구적으로. 그 대신 집을 사면 거기에 2억에 대해서는 설정이 들어가야 돼. 집을 살 때만 2억을 가져갈 수 있어. 집을 안 사면서 2억 받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 주택을 살 경우에만 2억이 이자가 안 나가. 지금도 전세용자 2억까지 주는데, 몇 억을 주는데, 그거는 집에 설정이 들어가요. 그와 같이 설정을 해놨지만 이자가 안 나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30년 전에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야. 맞죠? 그러면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와야 돼. 78년에 베이비붐이 왔나요? 안 왔어요. 98년에 베이비붐 왔나요? 안 왔어요. 2018년에 베이비붐 왔나요? 안 왔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중량 초등학교 학생이 10,0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학교가 숫자가 얼마입니까? 서울마저도 초등학교가 지금 건들건들해요. 지방학교는 다 없어졌어. 이래놓고 여러분 지금 이게 산다고 서울에서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도저히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 우리 국민들이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준다고 내보고 흉을 얼마나 받든지 내가 재작년까지 욕을 먹고 다녔어. 내가 보면 저 새끼 저거 결혼하면 1억 준대 저거 미친놈 아니야? 나는 이때 이미 78년에 애들 베이비붐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98년에도 베이비붐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옛날에는 인구가 요랬습니다. 자, 어린애들, 중년층, 노년층. 맞죠? 맞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만큼 많고, 중년층, 노년층.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만큼이, 요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버렸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요만큼이 이게 요렇게 돼버려요. 어린애는 요만큼, 중년층이 이만큼, 노인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이아몬드형이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만큼이 없어진 거야. 없어졌죠? 이만큼이 없어졌죠? 양쪽으로. 이게 없어진 젊은 애들이야. 그걸 미리 내다보고 대한민국은 이 출산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딱 그랬더니 미친놈이라고 내가 얼마나 20년간 욕을 태백이로 얻은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 애들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출산에다가 1년에 30조씩을 퍼부어. 그럼 그 30조가 애 낳은 여자 애를 30만 명씩 낳거든 1년에. 그러면 1억씩 돌아가야 될 돈이 전부 연구비니 뭐니 하면서 다 닦아 써버리고 애 낳는 사람들이 실제 돈을 안 줘요.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네. 나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 봤어. 아니 30조씩을 퍼붓는데 그 30조가 전부 출산 연구비야. 여기저기로 빠져나가. 회식비로 빠져나가. 그거 잘 하는 겁니까? 예. 차라리 산모들한테 줘. 1억씩.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산모가 목돈이라도 받아야 애를 키울 책임감을 갖잖아. 근데 산모들한테 10만 원, 5만 원 이런 푼돈 주면은 애 낳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모 굶어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무슨 정책을 할 때 뭐 수당을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안 합니다. 결혼하면 그냥 1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맞아, 주택자금이 2억. 간단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계획을 세워. 야, 쌍둥이 낳으면 1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세 쌍둥이 낳으면 1억 5천이야. 맞아요. 이렇게 여자가 계획을 세워. 야, 우리 이번에 애 하나 낳자. 왜?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니까 그거 가지고 저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거 실패하면 애 하나 더 낳으면 되잖아.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애 낳으면 10만 원 준다. 매달 애 보육비 조금 준다. 이따구 소리 하면 애 안 낳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연구비로 돈 다 탕진해버려. 산모들한테는 입 싹 닦고 국가 예산은 다 갖다 쓰고 도둑놈들 소홀이야. 내가 이걸 대통령 되면은 잡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유튜브 본 사람 있나요? 네. 유튜브 보세요. 뭐 내가 오늘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시간이 얼마나 되나? 교수님? 9시에 끝납니다. 9시에 끝나요? 40분 남았어요. 40분 남았어요? 나는 슬슬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만. 왜? 내가 강의를 적게 해야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허경영 강연 치면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는 문제만 던져줍니다. 화두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이 베이비붐 세대, 58년 베이비붐 세대를 없애버린 민족이야. 지금 이 다이아몬드를 다시 이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은 일단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노인은 소비를 안 해. 어린애들은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가 있어야 부모도 애 데려가서 밥 사 먹으러 나가지. 애가 다 늙어버렸는데 뭐 노인들이 밥 사 먹으러 나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돈 쓰고 안 해요. 애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부모들이 백화점 가서 교복도 하나 사주고 뭐 신발도 하나 사주고 소비가 일어나는 건데 애 없는 나라에 무슨 소비가 있겠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여. 경제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인구 정책에 성공해야 돼. 이렇게 작은 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죠? 그는 우리 한반도가 나라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해. 이 한반도가 반드시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미국의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그랬죠?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가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한다 이 소리야. 그런데 한반도에서 어떤 놈이 하나 나온대, 개성한 놈이. 타고리, 인도의 시선, 아시아에서 문학으로 노벨상 최초로 받은 사람이죠. 타고리. 동방의 등불이 한반도에서 나온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남사고라는 500년 전의 개감 유력에는, 남사고 선생의 개감 유력에는 내가 나오는 걸